시간 내에 연결을 못 해가지고 일단은 다시 급하게 지금 인스타 다시 세팅하고 얼른 그 화면 조정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 그냥 얘기하고 있으면 돼. 지금 뭐 화면이나 소리는 괜찮으신가요? 이게 유튜브 세팅하느라고 인스타 이거 세팅을 못 해가지고 이제 막 켰는데 보시는데 뭐 불편한 건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늘 말씀드리죠. 인스타 라이브는 1시간 제한 시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화면 조정은 앞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공지에 안내해둔 대로 부룬디 커피 특집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뭐 특집이라 하기에는 2샘플밖에 아니긴 하지만 부룬디라는 산지가 그렇게 엄청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또 그런 산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룬디 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 전에 미리 저번 주 방송에 대해서 좀 약간 피드백을 하자면 저번 주 케냐 특집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케냐 SL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케냐 산지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야기 도중에 산지의 현황 이런 쪽은 제가 말씀 못 드렸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루이루 11이라는 품종 얘기를 하면서 루이루 11과 연결돼서 케냐 산지의 현황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러운데 SL 품종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좀 그쪽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때 안내해둔 대로 루이루 11과 바티안 이 품종에 대해서 같이 합쳐가지고 케냐 산지 이야기는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냐 품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나머지 케냐 품종도 이제 리뷰가 될 예정입니다. 피베리 품종들이 2가지가 남아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샘플 계속해서 이제 채팅창에 안내가 될 텐데요. 5가지 샘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쪽 1번입니다. 1번 부룬디 1번 그리고 부룬디 2번 그리고 콜롬비아 핑크 버번이 가운데 3번이고요. 이쪽 4번과 5번은 니카라가 운 네갈로 데 디오스라는 농장이에요. 이름이 상당히 길죠. 니카라가 농장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상당히 긴데 운 네갈로 데 디오스라는 농장이에요. 그래서 같은 농장이지만 이제 뭐 구역을 이렇게 할당을 해서 다른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뭐 그런 마이크로락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쪽은 파카마라 품종 그리고 옐로우 카투아이라는 품종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본격적인 커피 리뷰 전에 이제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좀 이제 잠깐 안내를 해드리고 빨리 안내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여러분들 그 스페셜티 커피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미지가 뭔가요? 스페셜티 커피. 제가 지금 앞에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채팅창을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채팅창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또 오늘 또 역시나 다소 일방적인 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스페셜티 커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스페셜티는 무엇인가? 혹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뭐 이야기해 보실 분 있으신가요? 그냥 스페셜한? 좀 더 특별한 커피가 스페셜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자유롭게 일단 제가 채팅창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다시 그냥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 스페셜티 커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품질이죠. 품질로 등급을 나누는 거고 뭐 CQI라는 그 기관의 라이선스를 취득을 한 커피 감정사들 큐그레이더라고 하는 커피 감정사들에 의해서 공식 커피 폼을 이용해서 각 항목들을 평가하고 산미, 밸런스, 여운, 바디감, 뭐 플레이버 여러 가지 항목들을 평가해서 점수화시키고 이 총합 점수가 80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스페셜티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이런 아주 뭐 수치적인 그런 얘기 말고 스페셜티 커피는 뭐 이력 추적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재현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스페셜티라는 거는 농장의 뭐 지속성, 그러니까 농장이 어떤 커피를 생산해냈고 그게 스페셜티 등급을 부여받았다면
계속해서 그 이력이 추적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셜티 커피가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질문 들어온 내용도 그랬어요. 커피 이름이 너무 어렵다. 스페셜티 하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했더니 커피 이름이 너무 어렵다. 예전에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케냐 AA 뭐 이런 식으로 산지와 등급의 명칭만 따로 이렇게 달라붙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무슨 왜 이렇게 뭐 니콰라가 운 네갈로 데 티오스의 라페나 또 그 구역의 파카마라 에추럴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름이 길죠. 그래서 읽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 커피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자면, 스페셜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의 이력 추적, 정보 전달, 이런 인포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이름에서 되도록이면 기존과는 다르게 많은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붙는 건 산지 정보가 붙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1번 샘플은 부룬디 가하에 농장의 가하에 워싱 스테이션의 커피예요. 이런 식으로 부룬디라는 산지명이 붙고 그 뒤에 붙는 가하에라는 이름, 이게 농장의 이름을 뜻할 때도 있고요. 대부분의 뭐 이렇게 산지 환경이 열악한, 개인적으로 농장을 소유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의 산지들은 개인 농장을 보유할 수 없으니 이 농장들이 조합처럼 모여서 혹은 뭐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커피 체리를 수확한 다음에 열매를 딴 다음에 한 곳에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큰 가공소를 설립하고 공동으로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쪽, 그러니까 부룬디, 에티오피아, 케냐, 루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아프리카 쪽의 커피들은 농장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워싱 스테이션, 가공소의 이름을 따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룬디 커피 같은 경우는 부룬디 가하의 워싱 스테이션, 뒤에 따라붙는 AA라는 또 알파벳 이니셜은요, 케냐 커피도 마찬가지지만 생두의 스크린 사이즈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두의 스크린 사이즈가 좀 더 큰 사이즈에 속한 거를 AA, 그 다음 스크린 사이즈 조금 더 작은 거를 AB, 이런 식으로 이니셜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간혹 PB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이니셜은 피베리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두가 반원 모양의 납작한 두 쪽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돌연변을 일으켜서 생두 한 알만 동그랗게 들어있는, 흔히 조리퐁 같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동글동글한 모양의 생두를 피베리라고 표현하고 줄여서는 PB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이제 중남미 쪽 산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농장의 이름이 붙는 경우가 더 대부분이거든요. 콜롬비아, 여기도 보시면 르네 리베라, 콜롬비아 르네 리베라 농장의 핑크 버번, 그리고 뒤에 따라붙어 있는 화이트언이라는 거는 가공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에만 하더라도 벌써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보가 들어있네요. 콜롬비아 산지에 르네 리베라라는 농장의 커피인데 이 품종이 핑크 버번이고 이 핑크 버번의 커피는 화이트언이라는 프로세싱으로 가공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농장 이름이냐 워싱 스테이션 이름이냐 이것도 뭐 상당히 구분하는 게 뭐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 수입 업체라든지 원두를 판매하는 판매처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으면 뭐 딱히 구분해낼 방법은 사실 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커피 이름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 이름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죠. 너무 이제 많이 접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기본적인 정보일수록 또 쉽게 이렇게 패스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쪽의 정보는 더 색다른 정보가 있을 때마다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룬디 커피가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커핑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뭐 핑크 버번이라는 색다른 품종 3번 샘플도 깔려있지만 오늘은 부룬디 커피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룬디 커피도 아까 이제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주 접해보기는 힘든 아프리카 산지죠. 루안다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뭐 알마시엘로 같은, 지금 알마시엘로 통해서 들어온 브룬디 커피인데, 알마시엘로나 뭐 기타 다른 생두 업체를 통해서도 간간히 소개가 되고 있지만, 뭐 브룬디 커피 중에 가장 핫한 거라면 나무 사이로의 스머프 피베리도 있었을 테고요. 뭐 리브레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 브룬디 커피를 언급할 때 꼭 나오는 그 워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포테이토 디펙트라고, PTD라고 줄여서 포테이토 테이스트 디펙트라고 해가지고, 포테이토 그 디펙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그러고죠. 감자 맛이 나요. 원두에서 커피 맛을 볼 때 감자 맛이 나기 때문에, 생감자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걸 포테이토 디펙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그 포테이토 디펙터. 그 포테이토 디펙트라는 게 아주 오래전 처음 부룬디, 루안다, 혹은 콩고 이런 쪽 산지의 커피들에서 주로 발견되기 때문에 이 산지들의 때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룬디 커피는 좀 감자 맛이 나요. 루안다도 마찬가지고 콩고에서도 그렇고, 원두에서 감자 맛이 나는 거는 이 산지의 그 특이한 개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감안하고 커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주 간간히 들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말 그대로 디펙트가 됐죠. 디펙트라고 명칭이 아예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 포테이토 디펙트라는, 그러니까 생감자 맛을 내게 유발하는 원인은 뭐 박테리아 감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박테리아를 이 그 커피나무에 감염시키는 주 원인은 이제 노린재과에 속하는 그 안테스티아라고 부르는 노린재과 곤충이에요. 이거 곤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얘기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테스티아라고 부르는 노린재과 곤충이 잎이나 꽃 뭐 이런 것들 줄기를 갉아먹으면서 그 박테리아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 생두 나무에, 커피 나무에. 그래서 그 박테리아의 대사 활동에서 나오는 효소들이 뭐 이렇게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면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 로스팅을 하고 난 원두에 감자 맛이 나게끔 유발하는 그런 그런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충을 해결하면, 이 안테스티아 병충을 해결하는 살충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해결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최근 들어서는 부룬디, 루안다, 뭐 콩고 이런 샘플들에서 포테이토 디펙트는 많이 사그라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테이토 디펙트가 있는 부룬디, 루안다 이런 쪽 샘플들은 아주 자주 눈에 띄는 편이긴 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말 나오긴 했지만, 포테이토 디펙트는 부룬디, 루안다의 뭐 고유의 때루하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커피라면 이제 생두의 품질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과정에서도 생두를 통해서 육안으로 뭐 감지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맛을 봐야 이 생감자 맛을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생두가, 외관으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디펙트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했던 거겠죠. 어쨌든 원인은 밝혀졌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부룬디나 루안다 생두들의 다른 플레이버들을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 커피잉을 이제 바로 리뷰를 시작해 볼 건데, 이 첫 번째 커피 가하의 농장은 아주 재밌는 이력이 있어요. 이 부룬디 가하의 농장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겠지만, 이게 컵 오브 엑설런스라는 생두 품질을 경쟁하는 대회 샘플들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룬디에서도 이 컵 오브 엑설런스가 개최되고 있는데, 2015년도 제일 핫했던 부룬디 커피가 냄바였거든요. 부룬디 냄바 워싱스테이션의 커피가 1위를, 우승을 차지하면서 냄바 커피가 소개되면서, 부룬디 커피가 이런 향미가 있구나라는 식으로 막 소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2015년도 당시에 이 가하의 워싱스테이션의 커피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샘플이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생두의 외관이라든가 결점도 비율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생두 퀄리티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결점도도 거의 골라낼 게 없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생두 가격이 키로에 12,900원,
소분 가격이 12,900원이니까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이 옆에 있는 가소베 농장의 워싱스테이션의 커피도 13,400원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 가하의 농장 같은 경우는 제 취재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투자를 받아서 설립된 산지 워싱스테이션으로 그 정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980년대 중반부터 투자를 받아서 설립된 워싱스테이션이고, 그렇게 해서 꾸준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2015년도에는 4위에 랭크되는 쾌거를 또 이뤘고요. 그 옆에 뭐 이렇게 자매 그 워싱스테이션처럼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뭐 얀다로나 키빙고 많이 들어보셨죠? 키빙고도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알마시엘로에서 키빙고 그 워싱스테이션 커피도 들어왔었거든요. 얀다로 같은 경우는 아직 접해보진 않았는데, 이 얀다로도 아마 그 컵 오브 엑설런스에서 상위권에 랭크된 워싱스테이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는 가하의 워싱스테이션의 커피입니다.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고요. 3번 핑크버번 같은 경우는 오늘은 부룬디 얘기만 먼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핑크버번은 아주 그냥 쉽게 설명해서 버번 품종이 열매가 완전히 익었을 때 뭐 빨갛게 익으면 기본적으로 뭐 레드 붉은 빛깔을 띠기 때문에 뭐 그냥 버번 이렇게 표현하지만, 노랗게 익는 경우 옐로우 버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익었을 때도 색깔이 좀 더 다른 다른 색상을 띌 때. 근데 특이하게도 이 핑크 버번은 말 그대로 핑크색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옐로우 버번과 레드 버번의 뭐 혼합된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핑크 버번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품종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 버번은까지 알마시엘로에서 수입해 들여온 커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 핑크 버번은 입고되자마자 지금 품절 대기 상태더라고요. 거의 다 품절된 것 같아요. 입고되자마자 구입해 리뷰하려고. 그래서 이 핑크 버번은 생두를 만약에 접하실 분은 빨리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니카라가 레갈로 데 디오세 농장의 커피, 4번 샘플은 파카마라 내추럴이고요. 5번 샘플은 옐로우 카추아이의 허니 프로세스 버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카추아이 품종도 완전히 열매가 익었을 때 노란 빛깔을 띠는 품종들은 옐로우 카추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파카마라 품종을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4번 샘플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커피 맛보기도 전부터 상당한 기대를 하고 그 로스팅을 했던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향미를 전해드릴 수 있을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가이드 커피는 미리 끝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리뷰하면서 그 메모해놨던 내용을 참고해 가면서 빠르게 리뷰하면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해서 뭐 질문 같은 거라든지 혹은 새로 입장하신 분이 있어도 제가 뭐 중간중간 인사를 못 해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어차피 채팅창이 보여도 제가 자주 채팅창을 막 보면서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 점은 이제 방송을 계속 하면서 조금씩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 화질이나 이런 거 부분을 좀 개선해 보기 위해서 뭐 카메라를 이렇게 좀 협찬받고 또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또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음성 연결이 안 돼가지고 유튜브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다시 급하게 인스타로 이렇게 좀 다시 해서 좀 정신없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빨리 더 좋은 화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시작할게요. 자, 1번 샘플부터 가하의 농장의 커피부터 시향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깔린 샘플들은 향미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 다 약배전, 그러니까 라이트 로스팅으로 거의 진행했어요. 그래서 디벨롭 타임 레이티오로 표현하자면 15%로 다 했고, 마지막에 깔린 이 5번 옐로우 카추아이 허니 프로세스만 18%로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가하의 농장의 커피는 부룬디에서 자주 발현된다는 그 포테이토 디펙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막 생감자 냄새가 난다거나 이러진 않고, 오히려 끝자락에 부룬디 특유의 그 감초 같은 그 향신료 향, 약재향이 아주 살짝 맴도네요. 이 감초향이 너무 지독하게 날 때가 있는데,
작년 크랍이었나? 작년에 그 나무 사이로에서 들어왔던 브론디 스머프, 이 스머프 피베리가 와 작년 버전은 정말 그 감초향이 정말 선명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인삼 같은 그런 향이 좀 맴돌아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1번 가하의 농장 샘플은 그렇게 생감자 느낌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굉장히 그 달콤한 캐러멜 향들이 일단 주도적이고 그 디저트 중에 그 크렘 브릴레라 해가지고 약간 커스터드 같은 느낌의 그 푸딩 같은 그 크림 위에 설탕을 이렇게 그 캐러멜화 시켜가지고 번트 슈가로 만들어서 깨서 섞어 먹는 그런 디저트가 있는데 최근에 크렘 브릴레 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크렘 브릴레 향이랑 되게 비슷해요. 진짜 되게 그 크렘 브릴레가 연상되는 향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캐러멜, 커스터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묘하게 그 허브꽃 같은 느낌도 맴돌거든요. 특이하게 브론디 샘플에서 꽃향기 이런 거 감지하기 힘들긴 한데 아주 선명하게 직관적인 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다즐링 티 같은 느낌? 업체에서 제공하는 컵노트는 이 가소회에서 다즐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하의 일반 샘플이 조금 더 다즐링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네요. 크림 브릴레, 다즐링, 캐러멜 그 뒤에 따라붙는 약간의 감초향 이런 것들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가소회 한번 시향해 볼게요. 이 가소회는 1번에서 2번 넘어가자마자 향의 무게감부터 달라요. 아주 1번 샘플에 비해서는 아주 녹진하다고 표현하는 아주 찐득한 꿀향같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딱 첫 느낌이 꿀향이에요. 근데 꿀향 뒤에 약간은 그 시트러스한 감귤류의 느낌이 달라붙으면서 귤잼 같은 느낌이네요. 그냥 귤이 아니라 귤 이렇게 팔팔 끓여서 잼으로 만들어 놓은 귤잼 같이 아주 눅진한 그런 향이 올라옵니다. 이것도 끝자락에 약간은 감초향이 좀 감지가 되네요. 근데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감초향이 뭐 다른 긍정적인 향을 막 덮어버리거나 밸런스를 해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끝자락에 맴도는 게 아주 긍정적인 감초향, 허브향 그런 느낌이에요. 1번 샘플이 캐러멜의 아로마가 좀 더 선명하다면 2번 샘플은 초콜릿의 느낌이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확 다르네요. 캐러멜, 초콜릿 이런 식으로. 일단 아로마에서는 둘 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 3번 콜롬비아 리베라 농장의 이거 화이트허니 프로세스로 가공된 핑크 버번이라서 화이트허니 핑크 버번은 저도 처음 접해보거든요.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와 이거 3번이 시향하는데 대단하네요. 제가 핑크 버번 품종을 처음 접한 게 아로마레인을 할 때였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이죠. 몇 년 전이지? 2015년, 6년? 2015년, 6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핑크 버번을 처음 접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콜롬비아 팔레스티나 농장의 핑크 버번인데 아주 라이트하게 로스팅된 샘플이었어요. 원두로 접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체리 주스의 느낌이 선명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그런 커피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그 체리 주스의 뉘앙스가 나는 핑크 버번을 찾아다녔는데 거의 찾아보기는 힘들었고요. 이 핑크 버번 아주 이색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플로로란 캐릭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꽃향기가 맴돌아요. 2번 샘플에 하고 계속 그 겹치는 뉘앙스는 아주 눅진한 단향 이런 것도 특징적이고요. 메모를 해놓은 걸 보면 첫 초창기의 그 첫 도입에 아주 선명하게 느껴지는 살구 같은 느낌도 강렬하네요. 제가 살구 주스 이런 거를 메뉴로 또 많이 해서 그런지 살구 향이 굉장히 선명하게 감돌아요. 살구 향, 또 끝자락에 묘하게 복숭아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핵과류, 안에 씨가 들어가 있는 과일인 핵과류의 뉘앙스지만 살구의 느낌이 가장 강하게 감지가 되네요. 이 플로로란 캐릭터가 이 복숭아 같은 핵과류의 느낌도 이렇게 같이 콜라보가 되면서 그 꽃 중에서
엘더플라워라는 꽃이 있거든요. 엘더플라워가 저는 이제 복숭아 향이 좀 맴도는 꽃으로 저한테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엘더플라워 같은 느낌이 굉장히 저한테는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살구, 꿀, 엘더플라워. 그리고 끝자락에 아주 강도가 높은 흑당 시럽 같은 느낌. 요새 흑당 되게 유행이죠. 흑당 시럽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주 끈적끈적한 느낌이에요. 좋네요. 끝자락에 사과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요. 아주 아로마에서도 높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카마라 내추럴, 제가 늘 기대하면서 맛보는 파카마라 내추럴인데요. 뭐든 맨날 기대한다고 말하네요. 핑크 버번도 맨날 기대한다, 부룬디 가하이도 기대했다, 얘도 기대했다 막 하는데, 사실 뭐 기대 안 하고 맛보는 리뷰하는 샘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냥 말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파카마라 내추럴 그 리뷰할 때마다 너무 좋네요 맨날 말해서 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리카라가 운 메갈로데 디오스 농장의 커피, 이 파카마라 내추럴은요,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그 베리류, 딸기류의 느낌도 강한데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 프루티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뭐 자극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뭐 베리류, 핵과류, 열대과일 이런 캐릭터들이 쫙 스펙트럼 넓게 펼쳐지는데 아주 부드럽습니다. 향도 아주 싱그러운 과일의 느낌이 물씬 풍겨요. 좋네요. 역시나 그러니까 2번부터 계속 녹진하다고 계속 표현하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린 베리, 핵과류, 열대과일 하는데 제일 선명하게 느껴지는 지금 아로마가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거든요. 어떤 느낌이 가장 선명합니까? 이 4번 샘플. 저는 이 4번 샘플에서 그 망고잼 느낌이 굉장히 선명해요. 망고 주스. 시중에 판매하는 그 델몬트 망고 주스 있죠. 그런 망고잼, 망고 주스 이런 느낌이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올라와요. 아주 정말 재밌는 샘플이에요. 좋습니다. 이것도 뭐 캐러멜이라기보다는 초콜릿 톤의 아로마도 좀 발현되는 편이고요. 같은 농장이지만 이제 품종이 다른 옐로우 카츄아이 허니 프로세싱 5번 맡아볼게요. 이거 5번 샘플, 이거 리뷰 계속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가 맞네요. 저번 주에 4번 샘플, 저번 주에 리뷰했던 4번 샘플이 코스타리카 라크루즈 농장의 볼칸시오 허니였거든요. 이거 그때 저번 주에 리뷰했던 4번 샘플이랑 뉘앙스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은 첫 느낌이 근데 깜짝 놀라운 게 뭐냐면, 아주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그냥 제티, 그 코코아 파우더 있죠. 물에 녹여 먹는 코코아, 제티 같은 느낌이 먼저 선명하게 딱 뛰어 올라요. 코코아 파우더. 근데 코코아 파우더 느낌이 팍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볶은 아몬드 혹은 볶은 보리, 아주 구수하고 고소한 느낌들, 아주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끝자락이 아주 살짝 싱그럽게 허브의 느낌도 감돌고 있고요. 진짜 이것도 뭐 대중적인 느낌이긴 합니다. 대중적인 느낌인데 아주 향에서 무게감이 좀 전해지네요. 신기합니다. 허니 프로세스인데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게 공교롭게 저번 주에 진행했던 코스타리카 허니 프로세스랑 캐릭터가 겹쳐가지고 신기하네요. 일단은 뭐 시향이 끝났으니까 물 붓고 바로 또 체크해보죠. 다들 준비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알마시엘로에서 이제 리뷰하려고 주문해놓은 샘플이 케냐 피베리하고 루안다 샘플이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리뷰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부룬디 먼저 하고요.
일단 뭐 늘 그렇죠. 요새는 진짜 뭐 걸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은 샘플들만 계속 리뷰하게 되는지. 무조건 좋은 소리 하려고 리뷰하는 건 아닌데 항상 제 기준에 이거는 좀 약간 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그동안 많았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리뷰를 시작한 뒤로는 뭐 그런 샘플이 많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입이 너무 좀 낮아졌을까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더 좀 까다롭게 하려고 노력하겠는데. 자, 한번 외다로만 시향해 볼게요. 일단은 물을 그 드라이 아로마, 아까 제가 프레그런스 체크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면서 확 달라지고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번, 2번 샘플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1번 가하의 농장의 커피가 조금 더 캐러멜 톤이 좀 선명하고요. 2번 가소의 그 워싱 스테이션은 조금 더 초콜릿한 느낌이 선명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향에서부터 무게감의 차이가 나요. 이거는 분명히 맛을 봐도 바디감에서 점수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1번 샘플은 물 붓고 나니까 허브티의 느낌, 그 싱그러운 허브의 느낌이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올라옵니다. 감초향도 드라이 아로마에서 좀 맴돌았는데 물 붓고 났을 때는 그 감초향은 좀 이렇게 많이 감지되진 않아요. 허브의 느낌이 좀 맴돕니다. 아주 살짝 다질린 그런 차도 느낌이 와요. 2번 샘플은 허브 느낌보다는 초콜릿티하면서 약간 프루티한 느낌으로 가는데 막 새콤한 과일이 아니라 달콤한 과일 쪽 느낌이 강하네요. 잘 익은 사과라든지 혹은 배, 이런 느낌. 1번 샘플은 약간 새콤한 과일 쪽 연상도 되고요. 시트러스 혹은 청포도 이런 쪽으로도 연상이 되네요. 그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거 3번 이거 핑크버번 진짜 이거 재밌지 않나요? 이거 시향하는데 이미 너무 좋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더 이렇게 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맛과 향을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와 이거 진짜 엘더플라워 시럽 그 자체예요. 엘더플라워 시럽 이게 익숙하지, 대중적으로 널리 쓰는 시럽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려나? 엘더플라워 시럽이 진짜 딱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복숭아 향, 복숭아 캔 향, 이렇게 막 황도 복숭아 딱 깠을 때 올라오는 그 달콤한 복숭아 향, 이런 느낌. 그게 엘더플라워 시럽의 향이더라고요. 4번 샘플도 진짜 이거 스펙트럼 굉장히 넓어요. 자, 브레이킹하고 맛 보면서 계속 얘기해보죠. 궁금하신 점은 지금 앞에서 저희 이제 허 대표님께서, 원더룸의 총괄 대표이신 허 대표님께서 지금 계속 채팅창 확인하고 계시거든요. 앞에서 제가 채팅창을 보지 못하니까 채팅창에 혹시 뭔가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한테 전달해 줄 겁니다. 이거 가하의 이 브룬디 1번 샘플요, 브레이킹 하니까 감초향이 이렇게 쭉 올라오네요. 이것도 좀 신기합니다. 재밌습니다. 브레이킹을 하니까 그 감초향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네요. 2번 샘플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게 강도가 높진 않아요. 사과즙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이거 3번 샘플은 정말 핑크 버번이 원래 이렇게 좀 플로럴한가 이런 느낌처럼, 사실 꽃향기라는 컵노트를 언급할 때 다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내가 기억하는 꽃향기는 이런 게 아닌데 왜 꽃향기가 난다 그러지? 왜 플로럴하다 그러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향 쪽에서는 플로럴하다라는 말을 웬만하면 잘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꽃 많이 피잖아요. 목련이 피고 벚꽃이 피고 수선화가 피어있고 튤립이 피어있고 막 이러잖아요. 한번 꼭 향 맡아보세요. 그 요새 돌아다니다 보면은 꽃이 많이 피어있을 텐데 향 계속 맡고 기억해보세요.
막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이 우리가 인공적으로 생각하는 그 향수에서 느껴지는 그런 꽃향기가 아니라 자연에서 피어있는 꽃향기는 좀 다르거든요. 진짜 많이 다릅니다. 약간의 비릿함도 동반하는 때가 있고요. 나무 느낌, 우디한 느낌, 그라시아라고 표현하는 풀의 느낌,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백합이라는 꽃도 마찬가지죠. 릴리. 꽃도 가까이서 맡으면 굉장히 비릿하죠. 비릿한 느낌. 유칼립투스 같은 허브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화장품이라든지 향수에서 느껴지는 꽃향기를 연상하고 이 플로럴 컵노트를 받아들이면 정말 좀 소통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좀 엔자이매틱 계열의 향미들은 항상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연상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도움되실 거예요. 정답이 아닙니다. 가이드를 할 뿐이에요. 그런 뉘앙스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롬비아 3번 핑크 버번은 엘더플라워에서 느낌 선명해요. 살구잼, 엘더플라워 이거 두 개는 정말 선명한 것 같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복숭아 느낌도 있어요. 이거 4번 니카라가 그 파카마라 이거 너무 농장 이름이 길어가지고 플레임 말할 때마다 버벅거리는데 그냥 디오스 농장이라 할게요. 그 디오스 농장의 파카마라 내추럴은 브레이킹 할 때 훨씬 더 망고, 초콜릿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컵노트가 무조건 많이 연상된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정말 직관적으로 그 두 개는 확실히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5번 옐로우 카츄아이 허니 프로세스 버전의 디오스 농장 커피도 이 초콜릿한 느낌은 상당히 선명해요. 코코아 파우더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이 구수한 느낌이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번 주에 리뷰했던 코스타리카 허니하고 이렇게 닮아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신기합니다. 그냥 자, 스키밍하고 본격적으로 맛을 보죠. 또 이제 이번에 그 스페셜티 커피 이름 이렇게 읽는 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뭐 밴드에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밴드, 원더룸 밴드도 마찬가지고 뭐 인스타 DM이라든지 제 개인적인 연락처를 한다면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세상의 모든 커피 정보 막 이런 것들을 다 알진 않지만 뭐랄까 저도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찾아봤던 미리 취재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취재를 해봤던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면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요. 저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정보라면 많이 취재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맛을 볼까요? 이거 기대되네요. 일단은 이 가하의 농장 1번부터 이제 첫 느낌 언급하자면요, 산미톤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부드러워요. 뭔가 약재 같은 느낌도 부룬디나 루안다 커피에서 자주 나오는데, 감초, 당귀 이런 느낌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아주 부드러운 산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 느낌을 체리 같다고 저는 이제 좀 표현하는데요. 약간의 우디한 느낌도 동반돼요. 우디한 느낌이 동반되는 핵과류의 부드러운 산미. 보통 이럴 때 전 체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체리 같고요. 시트러스한 느낌도 아주 부드럽게 부드러운 감귤류의 느낌도 감지가 되고요. 아주 좋은 단맛을 베이스로 갖고 있어요. 끝자락이 허브티의 느낌처럼 딱 끊어지네요. 여운이 그렇게 막 긴 편이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왜냐하면 이 허브티처럼 딱 끊어지는 느낌이, 근데 간결하고 뭐 깔끔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뭐 좀 더 식어서 맛보도록 할게요. 역시 제가 이제 설명드렸죠. 아로마 맡으면서, 아로마 체크하면서 1번과 2번은 분명히 바디감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향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네요 라고 언급했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 질감과 무게감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훨씬 더 시러피하고요. 1번 샘플이 허브티처럼 딱 깔끔하게 떨어진 느낌이라면
이 2번 샘플은 시러피하게 길게 지속되는 부드러운 여운, 이런 것들이 아주 특이하게 차이가 있네요. 아주 보통 산미 이야기를 할 때 뭐 시트릭 액시드, 그 감귤류 산미, 시트릭 액시드, 말릭이라는 표현도, 포스포릭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말릭 이렇게 많이 쓰는데, 말릭 같은 경우는 사과산이에요. 이렇게 번역하자면. 그래서 사과 뉘앙스를 많이 감지하게 해주는데, 이 사과산과 시트릭 액시드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다른 열대과일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사과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2번 샘플에서는 산미 톤을 언급하자면 사과 같은 그 말릭 계열의 산미가 굉장히 부드럽게 감지가 됩니다. 이것도 향에서 마찬가지로 캐러멜 플레이버가 좀 더 선명하다면 초콜릿의 플레이버가 좀 더 선명하게, 요온이 상당히 좋아요. 질감과 요온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 2번 샘플 진짜 좋은 샘플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네요. 이거 진짜 좋은 샘플이에요. 맛있네요. 아주 부드럽네요. 좀 더 식어서 맛볼게요. 이거 3번 샘플 진짜 맛있네요. 이거 지금 맛보신 분도 같이 있겠지만, 이거 요온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겠어요? 입안에서 한번 이 요온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와, 정말 좋네요. 요온이 좋습니다라고 표현했던 2번 샘플을 맛보고 바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요온을 이래야지라는 식으로 약간, 와, 이거 치고 올라오는 남아있는 요온이 아주 좋습니다. 구조감 정말 좋고요. 굉장히 실키해요. 시러피하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비단결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실키해요. 바디감 점수 진짜 좋게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라고 메모했는지 글씨도 잘 안 보이네. 초콜릿하다고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글씨를 못 읽은. 엘더플라워 시럽 아주 그렇게 선명하고요. 초콜릿한 느낌이 강한데 그냥 밀크 초콜릿의 가벼운 느낌은 아니에요. 다크 초콜릿이지만 아주 부드러워요. 자극적으로 쓴맛이 감지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아주 묵직하게 긍정적으로 클린컵 좋고요. 이거 마시는 중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입안에서 감지되는 게, 처음에는 이 여운과 초콜릿한 느낌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안 느껴지다가 적응이 되고 나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체리 주스 있잖아요. 체리 주스 뉘앙스 아주 선명하게 올라옵니다. 아주 좋아요. 맛있습니다. 진짜로. 비싸서 문제죠. 얼마야? 39,900원이네요. 아니면 4만원이라고 하지, 이게 39,900원, 3만원대입니다. 여러분, 3만원대의 가격이에요. 진원씨가 3번이 오늘 제가 마신 것 중에 최고래요. 그래요? 정말 3번 이거 정말 맛있죠? 3만원대의 생두입니다. 4만원이 채 안되는 39,900원의 가격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는 가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깔 필요 없이 아깝지 않은 생두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거 정말 높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많이 맛봤으면 좋겠다. 이거 원두 나눴으니까 좀 많이 주문하세요. 주문해서 맛보세요. 너무 속보인가? 진짜 많이 맛봤으면 좋겠네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4번 샘플도 진짜 맛있습니다. 맛을 저도 이제 리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이런 얘기밖에 못할 줄이야. 근데 진짜 맛있네요. 4번 샘플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아주 선명하게 초콜릿이하고요. 망고 뉘앙스. 그리고 이거 신기한 게, 아로마나 첫 느낌은 망고 느낌이, 열대과일 느낌이 강했는데 입안에서 남아있는 요온은 아주 베리류의 산미가 강합니다. 딸기. 요새 나오는 딸기 많이 맛보시나요? 굉장히 싸죠? 두 개의 박스 해가지고 9,000원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철에 나오는 딸기가 새콤달콤해가지고 딸기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겨울철에 나오는 딸기보다 지금에 나오는 딸기가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남는 후미가, 4번 샘플이 후미가 요새 나오는 딸기 그 느낌이에요. 아주 맛있습니다. 새콤달콤해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새콤달콤해요. 밸런스가 좋다는 뜻이겠죠. 아주 좋은 밸런스 가지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꼭 이제 끝자락 오면 서두르게 되는데 일단 4번 샘플 이것도 블랙베리 같은 느낌의 뭐 부정적인 의미로 블랙베리 느낌은 아닌데 약간은 쌉싸름한 후미도 있는데 그게 아주 미묘해요. 아주 미묘한데 이 베리류의 산미 톤이 지속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부드럽고 길게 지속되는 여운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산미의 여운이 특이하네요. 5번 샘플은 아주 고소하고 구수한 또 초콜릿한 그 아로마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언급을 했는데 산미 톤이 그렇게 뭐 뭉개지진 않았어요. 산미 톤도 굉장히 좋은데 전반적으로 이거는 아몬드 시럽 같은 느낌도 강하고 과일을 언급하자면 파파야 첨가노트 많이 나오죠. 단감 같은 느낌입니다. 단감 아주 좋은 단감 같은 느낌인데 맛있습니다. 이것도 대중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식을수록 산미톤은 좀 더 선명하게 올라오네요. 사과라든지 청포도 이런 느낌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베리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오네요. 이쪽은 4번 샘플은 스트로베리, 딸기의 느낌이라면 이쪽은 블랙베리 후미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이것도 클린컵 좋고요. 대중적인 맛의 조합이 맛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가격이 그렇게 또 비싸진 않네요. 15,500원이면 잘 블렌딩 된 느낌이라서 이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1번부터 두 번째 슬로핑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죠. 어, 1번 샘플도 시간이 지날수록 허브의 느낌처럼 처음엔 가볍게 느껴지다가 더 이렇게 침출되면서 밸런스를 찾아가는 느낌이네요. 오히려 안정감을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이거 지속성이 상당히 좋은 샘플이라고 할 수 있죠. 나쁘지 않아요. 진짜 홍차 같은 느낌이 강하게 올라오네요. 홍차. 살짝 이 떫은 느낌이 과하게 떫은 느낌은 아니라서 말 그대로 이제 뭐 티 같은 느낌이 플레이버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제 블랙베리 느낌도 있어요. 계속 블랙베리 언급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뭔가 베리류의 산미가 느껴지면서도 약간의 드라이한 느낌. 근데 과하진 않습니다. 뭐 계속 남아서 혀를 괴롭히는 그런 드라이함은 아니에요. 티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은 저는 브론디 두 샘플 중에는 2번 샘플을 좀 더 추천해 드릴 만할 것 같습니다. 아주 질감 굉장히 부드럽고요. 산미톤 아주 좋습니다. 밀크 초콜릿. 식어서는 사과 주스 느낌도 굉장히 잘 올라와요. 골드메달 애플 주스 있죠? 골드메달 애플 주스, 사과 주스, 밀크 초콜릿, 카카오 닙스. 아주 깔끔하고 부드러운 여운 이런 것들. 2번 샘플은 정말 맛있어요. 확실히 저는 1번보다 2번을 더 추천합니다. 가소해 좋네요. 3번 핑크버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맛보시는 분이라면 아주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 리베라 농장의 화이트허니 핑크버번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샘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거 식어갈수록 더 산미톤도 선명해지면서 진짜 복숭아 핵과류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부드러우면서도 좋은 산미톤을 가지고 있고 천도복숭아 뭐 이런 느낌. 맛있네요. 아주 클린컷 좋습니다. 체리 주스. 제가 늘 찾아 헤매던 체리 주스의 느낌이 아주 꽤나 명확하게 느껴지는 샘플이에요. 근데 이거 4번 니카라과 샘플이 조금 아쉬운 게 있네요. 식어갈수록 처음에는 망고잼 같은 느낌처럼 아주 녹진한 느낌이 강했고 바디감도 상당히 좋았는데 무게감, 구조감 전반적으로 아주 타이트하다고 느껴졌는데 이거 4번 샘플은 조금 식어가면서 그 타이트한 구조감이 좀 느슨해지는 느낌입니다.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그 점은 조금 아깝네요. 그것만 아니라면 진짜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끝자락에 나는 딸기에 아주 기분 좋은 밸런스 좋은 산미 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톤이 좀 다운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아요. 이 무게감만 조금 지속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3미 톤의 지속성은 굉장히 훌륭한데 무게감이 조금 시간 지날수록 떨어지네요. 5번 샘플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리뷰했던 라크루즈 농당의 볼칸시오 허니, 이거랑 아주 유사한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아몬드 시럽 같은 견과류의 고소하고 달콤한 느낌, 아주 잘 베이스로 깔려있어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라운드하다고 느껴져요. 둥글둥글 뭔가 모난 구석 없이 아주 매끄럽게 맛이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것도. 다만 이건 로스팅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의하실 게, 이 허니 프로세싱 5번 샘플은 생두 로스팅하고 나서 원두에서 체프 그 껍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팅 할 때도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점.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진 않지만 그 타버린 체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라이트 로스팅에도 불구하고, 중약 배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버린 체프들이 달라붙어서, 원두에 많이 달라붙어서 나오고 이렇게 비벼내도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허니 프로세싱을 사실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허니 프로세싱 생두들이 체프가 진짜 많이 나오죠. 근데 꼭 그래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 번트하고 스모키한 느낌도 살짝 감지돼요. 그래서 볶은 아몬드 막 이런 느낌도 강한데, 근데 이게 뭐 지나치게 쓴맛이나 탄맛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서 굉장히 구수한 느낌으로 기분 좋은 구수함이라서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샘플도 뭐 버릴 거 없네요. 다만 가하의 농장을 좀 많이 기대했는데, 진짜 많이 기대했거든요. 근데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좀 다소 무난한 브룬디. 2번 가하에가 좀 더 무난하고 저한테는 가소회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3미톤이나 이런 허비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1번 샘플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좀 더 통통 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식으니까 그 감초 같은 느낌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네요. 식으니까. 확실히 가소에 아주 여운 좋습니다. 3번, 4번 정말 오늘 맛있습니다. 대박이에요. 자, 시간 얼마나 남았죠? 거의 아직 카운트다운 안 떴죠? 2분 정도 남으면 카운트다운 뜨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서둘렀는데, 저희가 방송을 좀 늦게 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9시 정도 됐는데 한 5분 정도 이상은 시간 남았을 것 같아요. 8시 넘어서 저희가 방송 오픈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여유있게 끝내서 이렇게 인사도 좀 드리려고 늘 서두르는데, 뭐 같이 리뷰하셨던 분들은 뭐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에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뭐 다뤄볼 만한 소재가 있다 그러면, 궁금증이나 있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을 남기거나 카카오톡 채널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최근 들어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뭐 이 원두 맛에 대해서도 질문 많이 들어오고,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페셜티 커피 이름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 이 이름이 뜻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품종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뭐 방송 중에 언급됐던 내용들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연락하시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모르는 건 찾아보면서 공부가 되고요. 자, 뭐 오늘은 제가 채팅창이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막 누구 오셨네요 막 이렇게 인사도 못 드리고 다소 이렇게 좀 무미건조한 진행인 것 같은데 어쩔지는 모르겠네요. 저희가 지금 저희 원더룸의 아트 디렉터이신 백화암 작가님, 백화암 선생님께서 이 카메라도 이렇게 협찬해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다음 주까지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음성 연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꼭 고화질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1시간에 쫓기지 않고 방송하려면 빨리 유튜브로 좀 갈아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해결해서 다음 주에는 좀 고화질로 찾아뵐게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그리고 원두 이거 맛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샘플 좀 남았으니까요. 패키지 주문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방송 끝나고 올라오는 리뷰 영상은 유튜브에 또 저장이 되니까 다시 보기 하시면서 이거 같이 맛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두 이거 패키지 주문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하고 저도 재밌게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채팅창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네 라고 했어요. 다들 요새 먼지도 많이 그러고 다들 시달리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또 기승인 것 같고요. 점점 안 좋아지고요. 어제는 되게 눈이 따갑더라고요. 돌아다녔더니. 자, 그러면 다들 몸조리 잘 하시고요.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음 주에 봬요.